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INX입니다. 최근에 장이 굉장히 어지럽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퀄리티 있는 기업들, 실적 성장이 확 실시되고 있는 기업들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이 빠지면서 다 같은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질 때에는 사실 실적을 성장하는 기업들이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아니면 기업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기업들이든 하나같이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억울하게 빠진 성장주들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성장주 KINX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KINX도 장이 빠지면서 지지부진의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죠. 저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KINX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KINX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진행했었던 적도 있죠. 지금으로서는 수익 실현 전부 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KINX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KX에 대한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왜 지금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트래픽에 대한 증대, 트래픽에 대한 수요 증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뭐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동영상, 동영상에서 뭐 게임이라던가 스트리밍,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AI 시대로 오면서 데이터, 트래픽의 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앞으로는 AI가 더욱더 광범위하게 쓰일 거고요. 자율주행, UAM, 메타버스, 가상현실 혹은 스트리밍도 훨씬 더 고품질화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양은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을 조달해주고 혹은 허브 역할을 해준다거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실적 역시나 꽤나 장기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KNS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 KINX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KNX가 과천센터를 완공을 지었죠. 서버의 기존에 한 1800개 정도 있었던 렉이 과천센터가 지어지면서 자, 기존에는 1800개 정도, 그러니까 1800개 정도의 렉을 통해서 냈었던 매출액 같은 경우, 수익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최대 실적 기준으로 약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66억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참고로 KNX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에도 성장을 기록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의 성장은 당연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임대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가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매출액이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역성장했어요. 이거는 과천센터가 지어지면서 이에 따른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특히 뭐 감가상각비던가 뭐 전력 사용량이던가 아니면 인건비가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 증대가 있었던 것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800개 렉을 통해서 약 250억 정도, 260억 정도의 실적을 받다가 과천센터가 지어지면서 플러스 2000개가 추가됐어요. 과천센터에 들어가는 렉 수는 최소 2000개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앞으로 3년 내에 500억 이상, 최소 500억 이상의 실적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 트래픽 양이 올라가면서 임대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600억, 7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약 3,680억, 최근에도 꽤나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참고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 뭐 에키닉스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PR이 80 정도 됩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PR이 최소 한 40에서 80 정도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트래픽의 양이 워낙에 우상향하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꽤나 잘 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 사업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KNX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으로도 PR 기준으로도 약 15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아마 내년 기준으로는 10 이하로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글로벌적으로 40 이상, 80 가까이 올라가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실적이 워낙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매출의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갖가지 비용 증대로 인해서 실적이 꺾였지만 이런 것들은 올해 다시금 고객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내년에는 최소 300억 이상,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는 충분히 찍힐 것이다. 2년 내에, 3년 내에는 500억 이상이 저는 반드시 찍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투자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한 달에 32,000원이면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역시나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천센터의 입주율이 벌써 30%가 달성됐어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을 받고 있는데 벌써 30%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자, 글로벌 기업이 KNX와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이미 공시를 띄었죠.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면서 KINX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KNX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과도 이미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능했을 때에도 결국 임대 사용료, 그리고 공간 사용료만 약 400억 정도의 그런 매출 증대가 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영업이익률 찍히는 사업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의미한 실제 성장성이 있을 것이고 공간 사용료만 그런 겁니다. 회선 사용료, 그러니까 트래픽을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그런 트래픽을 조달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거는 별도예요. 이건 최소 2배 이상은 더 받습니다. 2배 이상은 매출액이 더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도 공간 사용료를 한 300억 이상으로만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여도는 2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800개 렉스로만 대략 250억 이상의 실적을 냈었었는데 2,000개 이상의 렉이 추가되는 거예요. 심지어 본격 개시한 지가 4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고객 입주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내에 최소 50% 이상 찰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KNX 측에서는 80% 정도의 가동률을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에 따라서 400억 이상의 매출이 찍힐 것입니다. 공간 사용료만 400억이고요. 회사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최소 800억 이상은 찍힐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올해부터는 최소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금 보일 것이고 아마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찍어버리고 실제 퀀텀 점프를 발생시키는 시기가 늦어도 내년부터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 지금 정도의 흐름은 꽤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의 KNX 렉스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이후에 78% 증가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000개 이상의 추가 렉을 공급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IG 사업이라던가 회사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KINX 같은 기업들의 지금처럼 장세가 안 좋을 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KNX가 하는 IDC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고객 맞춤형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렉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간을 임대해 주고 혹은 이 임대 사용료뿐만 아니라 여기 공간에 나오는 데이터 트래픽 양만큼 회선 사용료를 가져가는 수취하는 그런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공간 사용료 그리고 회사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실적에 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PR 15 이하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 정도 아니더라도 추후에 실적이 앞으로 2배 이상,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15 정도로만 유지가 되더라도 주가의 상승률은 꽤나 클 것이고 이게 20, 30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이미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KNX 같은 경우는 과천센터를 땅값이 가장 낮을 때 경기가 가장 안 좋은 2022년도에 착공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낮을 때 투자를 잘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KNX 혹은 IT 사업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서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죠. 마찬가지로 인구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해당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서버 렉에서 나오는 데이터 트래픽 양과 그리고 임대 사용료를 가져가는 KENX 같은 경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여기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성은 꽤나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KNX 같은 경우는 이 서버 렉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공간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리스크 역시나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수혜를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공간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는 기업이고 이게 공간 사용료로만 400억 이상이 추가될 것인데 회선 사용료가 2배 이상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IS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류를 할 때 이 물류센터에 한번 왔다가 다시금 퍼지는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아요. 특히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뭐 알리바바라던가 IBM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KENX의 고객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국내로 데이터를 쏠 때 물류처럼 이렇게 물류망처럼 이렇게 한 번에 왔다가 다 퍼지는 것처럼 데이터도 한 번에 왔다가 여기서 쏴주는 그런 형식인 것인데 이 역할, 이 허브 역할을 IX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KENX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이 IX, IDC를 통해서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되게 과천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기존의 렉수가 1,800개 정도 여기서 나타나는 수익성은 260억 정도 나타났었는데 이게 2,000개에서 2,500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알파로 최소 250억 이상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천센터가 입주율이 100% 가까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소 실적은 250억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버 렉수만 봐도 그렇지만 이 기존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KNX가 가지고 있는 도곡 같은 경우는 본인 자사의 소유지만 뭐 다른 쪽, 뭐 분당이라던가 가산 이런 쪽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KNX도 같은 경우도 건물을 임대해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천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 건물입니다. 본인들 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임대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더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신식의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 센터가 과천센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만 400억이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 사용료만 400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기존 센터의 그런 수익률에 더불어서 결국 과천센터의 수익률까지 더하게 될 경우에는 꽤나 유의미한 성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의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이에요.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이고 역성장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10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보다도 영업이익 성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꾸준하게 쌓일 수 있는 우상향 기조를 가진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서버렉스가 1,800개에서 이제는 3,000개 이상 그리고 내년부터는 4,000개 이상 그 이후에는 5,000개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KNX의 그런 장기적인 우상향 기조를 봤을 때 지금 정도의 그런 주가가 빠지면서 증시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주가가 전부 다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사실 퀄리티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EINX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감가상각비가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고객사를 30% 이상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실적의 성장성이 다시금 보여질 것이고요.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초부터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수요가 데이터 센터는 가면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사용량이 그만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증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 증대가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서는 이미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 문제, 안 그래도 수도권의 전력 생산이 거의 없어요. 수도권의 전력 문제 때문에라도 이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민원이에요. 민원.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다가 민원 때문에 철회된 사건들이 꽤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송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민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데이터 센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잘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다만 데이터 센터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한다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잠깐 데이터 끊겨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자율주행 아니면 드론, UAM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데이터가 조금만 끊겨도 혹은 조금만 렉이 걸려도 조금만 오류가 생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의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그 데이터의 그런 초저 지연이 필수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수도권에서의 데이터 센터는 거의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KNX 같은 경우는 뭐 가처분부터 시작해서 뭐 도곡이라던가 판교 분당, 상암, 가산 이렇게 수도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는 100%가 다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지방에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KNX가 가장 적절한 때에 데이터센터의 그런 증설을 해냈던 것이고 이에 따른 열매를 올해부터는 따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카카오의 데이터센터가 화제가 나면서 카카오를 쓰고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봤었죠. 이 이후에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서브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구주를 해라. 그러니까 서버렉을 이제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중복을 하나 더 둬라. 이런 식의 규제가 생겨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서버를 하나만 돌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 하나가 뻥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 개 이상을 서버로 더 두라는 규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버렉 수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버렉을 이제 줄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주고 그에 따른 회선 사용료와 공간 사용료를 가져가는 KNX가 역시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유지율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서 연 20% 이상의 영업 성장성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는 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이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는 KNX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NX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